그곳에 파견된 일단의 금주시 박물관 직원들이 3기의 혈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4개의 청동제 단검이 발굴됐고 그중 2개는 3호분에서 발굴된 것이었다. 칼날의 길이는 모두 똑같이 25cm고 손잡이의 길이는 4cm, 끝쪽의 치근은 둥글고 날의 끝은 뾰족하다. 모든 특징, 윤곽 끝부분, 날의 선, 튀어나온 부분 등으로 봐 이 단검들은 그 모양으로 판단컨대 초기 형태의 비파형 동검과 비슷하다. 이와 더불어 발견되는 것은 소위 동과인데 그 길이는 12.8cm고 창 끝에 갈라진 부분의 길이는 대략 6cm다.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다분히 이 때문에 이 유적을 고조선의 것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밖에도 조금당 유적에서는 15개의 화살이 발견됐는데 그중 2개는 삼각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것들은 삼각형의 부분에 2개의 작은 침이 있는 화살이다. 3개의 동부는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길이가 6.5cm, 날의 너비는 3.8cm, 그 머리 부분의 너비는 3cm다. 머리 부분의 강은 1.3에서 2.5cm다. 이 도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보고서에서 언급됐던 바와 같이 꽃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 무늬는 기선과 평행한 선분으로 나뉘어진 다양한 삼각형들을 겹친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기하학적 무늬의 변종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배면에는 만조의 파도가 이 무늬를 뒤덮고 있다. 2번째 동부는 다소 다른 모양으로 그 날 모양은 부채 형태며 너비는 5.5cm, 등의 너비 2.8cm, 총 길이는 6cm다. 여기에는 소위 현의 무늬가 채색되어 있는데 이 현은 4개의 수평선과 2개의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번째 도끼의 길이는 8.5cm, 날의 너비는 4.5cm, 손잡이 부분의 단면은 1.5에서 3.5cm다. 이것에는 하나의 현이 그려져 있다. 이외에도 조금당 유적에서는 청동제 절구, 장식용의 작은 종, 동포, 8.0, 6.0, 1.5cm의 판 모양의 장식품, 그리고 옆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동이 발견됐다. 동부, 작은 종, 동포, 삼각형 모양의 동철에는 직각, 삼각, 사다리꼴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다. 이 모든 유물들이 하나의 복합 문화층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추측하건대 길이가 11.5cm, 날의 너비 6cm인 쟁기 또는 삽을 닮은 철기 유물도 동검과 함께 조금당 유적에서 발견되는 듯하다. 이 유적에는 구리의 녹자국이 보존돼 있었다. 그러나 이 용구가 위에서 언급한 청동 유물군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는 불명확하다. 안타깝게도 토기는 이 유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묘에서 북쪽 지역을 조사한 발굴단은 회가 있는 조그만 구멍과 단지와 밑바닥이 깊은 잔이 있는 층을 발굴했는데 이 층은 한국 문화의 집접체 속에 포함된다. 조금당에서 나오는 단검들은 대둔, 사인보, 량갑산에서 발굴되는 단검과 유사하며 전국시대의 것으로 연대가 추정된다.
이와 같이 남반주와 한반도 북부의 초기 청동기 시대 유적을 개괄해 볼 때 이 지역의 각각의 분포지대의 문화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무늬가 있는 미송리형 토기와 동부, 그리고 비파형 동검을 한국 문화의 주요 지표로서 간주한다면 고조선 문화의 근거지는 요하와 청천강, 양하천 사이의 지역이라는 것을 고고학 유물이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 사료에 의할 때 한국 역사의 시작이며 초기 단계인 조선에 포함되는 다른 분포권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들은 한국 문화의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압록강과 송화강 분포권에서는 미송리형 토기가 발견되지만 독특한 청동제 유물, 즉 동부와 동검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똑같은 경우를 대동강 유역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몇 개의 우연한, 즉 확실한 유적지 유물에 결부시킬 수 없는 비파형 동검은 당시 이 지방의 문화가 고조선 문화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미송리형 토기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 분포지대의 주민들이 인종적으로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미송리형 토기는 더욱 후기 시대 것으로 선사시대 한국의 모든 종족의 것에서 나타나는 팽이형 토기에 변형된 형태다. 미송리형 토기는 요하 유역에서부터 대동강과 송화강 유역까지의 더욱 한정된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예맥 쪽의 문화적, 종족적 공동성의 지표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바처럼 모든 예맥 쪽이 고조선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사실은 미송리형 토기는 고조선 문화의 특징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며 때문에 이 토기가 나오는 유적지는 이 유적이 예맥족, 즉 고조선의 주민과 그 이웃 종족의 문화에 귀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결국 이 유적의 근거지를 규정하기 위해선 다른 지표, 특히 비파형 동검의 존재에 대한 고찰이 불가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 동검은 반드시 대동강 유역과 압록강, 송화강 사이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8세기에서 4세기의 것만이 고유 독특한 것은 아니다. 이 상에서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결론은 이 분포권들이 그 당시에 고조선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 지역들이 중심지 문화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변경이었거나 하는 것들이다. 더욱 떨어진 분포권인 두만강 유역과 한반도 동안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는 청동제의 고조선 문화 유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송리형 토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으로 봐 이 지역은 그 당시 고조선에 편성되지 않았던 듯하다. 미송리형 토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도 인종적으로 다른 계통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이 지역에 동호가 살았고 그 북쪽에 옥저가 거주했으며 더 북쪽에 숙신 또는 음루족이 살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고대의 사서와 일치한다. 숙신족은 문화와 인종, 언어학상, 예맥족과 구분된다. 옥저족과 동해족은
비록 이들이 예맥 쪽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문화적 독자성에 의해 구별 지어진다. 이 지역 주민은 거의 삼국시대까지 문화적 독자성을 견지했다. 고조선 역사의 제2단계 특징은 비록 도처에서 청동기도 사용되긴 했지만 폭넓은 철기의 사용이다. 제3절 철기 시대. 지금까지 한국에서 철제 용구가 출현한 시기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철기의 출현에 대해 대단히 포괄적인 시대 범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연해주의 초기 철기 시대 문화의 연대 추정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아베 우클라드니코프와 메제러의 반고는 철기 시대의 얀코프 문화의 연대를 기원전 12세기에서 7세기로 잡고 있으나 죄외 브로잔스키는 기원전 9세기에서 6세기로 그 연대를 잡고 있다. 죄외 안드레예바는 이러한 차이가 일련의 확실한 절대 연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에서 철기 시대의 출현 연대는 전통적으로 더욱 후기 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철을 나타내는 문자 자체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왼쪽은 금속을 나타내는 자이고 오른쪽 자는 이족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특징적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철 용해 기술이 동이족에 의해 발명되고 그런 다음 중국인에 의해 이용됐다는 사실이다. 에스쿠체라의 견해에 따르면 무기와 노동용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철기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다. 1960년대의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그들 나라에서 자주 보이는 가장 오래된 철기의 연대는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보다 늦지 않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1973년 하북성 성서대서에 상대 유적의 발굴에서 철로 된 날을 가진 청동제 도끼가 발견됐다. 같은 곳에서 10개의 녹슨 철 덩어리가 발굴됐다. 그러나 에스쿠체라가 바르게 지적하는 것처럼 비록 2개의 대서 유적의 은대적 특징이 의심받을 것은 아니더라도 이들 물건은 제자리에서 발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층위는 대단히 불명확하다. 중국에서의 철기의 출현과 확산 시기는 그 확실한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서에서의 발굴품 때문에 철제 용구가 기원전 2000년대와 1000년대의 경계에 출현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 연대는 연해주에서의 철기 시대의 시초와 일치한다. 고찰 대상 지역에서 철의 출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는 별개로서 앞에서 얘기한 것에 비춰볼 때 차용의 결과 혹은 지역 문화의 진화 과정에서 한국에서 철기 시대의 출현 연대는 연해주와 중국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연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하다. 따라서 기원전 7세기라는 연대는 한국에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로서 받아들일 만한 연대다. 그러나 고조선 제2기와 제3기 묵방리 시대, 즉 루상과 이도 하자 시대의 유적은 이 경우에 후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일 뿐 아니라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의 많은 유적 속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철제 물건이 발굴되고 있다. 이와 같이 루상에서는 철제 검과 철괴가 발굴됐고 조금당에서는
철제종 또는 도끼의 파편이 발굴됐다. 여기서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미송리형 토기도 나오는 소달구형의 유적에서는 무교석으로 만든 물건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유사한 물건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고고학 자료에 비춰볼 때 요하와 청천강 사이의 지역, 즉 고조선의 중심지와 두만강 하류는 철을 야금하던 중심지가 된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압록강 유역과 이에 접속된 지역에 거주하던 미송리형 토기 사용 종족이 그 이웃 종족보다 먼저 용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각은 가장 최근의 고고학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기의 출현으로 인해 그 지역에 청동제 물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조선 시대 전 기간 동안 청동검, 특히 변형된 비파형 동검과 폭이 좁은 노단검, 그리고 마구, 동촉, 그리고 여러 장식품들이 널리 사용됐다. 고조선 문화 후기 단계의 현저한 특징은 돌로 만든 용구가 급속하게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석고, 석종, 석범, 석과 같은 물품들이 사용됐으며 철형과 단검을 갈기 위해서 돌은 이용됐다. 고조선의 중심 지역, 즉 요하와 압록강 사이 지역에서 연구된 후기 고조선 유적의 구성 총체에는 약 10개의 주거지 또는 문화층이 있다. 이 단계의 주요한 유적을 살펴보자. 세중리 유적은 이미 초기 고조선 단계, 즉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의 문화 유적이라고 규정됐다. 동서 1에서 1.3km, 남북 200에서 300m 지역을 차지하는 이 유적의 최상층은 철기시대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는 철기시대의 거대한 주거가 발견됐다. 2100제곱미터의 면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5개의 철기시대 주거지를 발굴해낼 수 있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의 혈고, 반혈고와는 달리 지상건축물이다. 이들의 주거에는 주춧돌이나 기와가 발굴되지는 않으나 지붕을 만드는 통나무와 볏짚이 불에 탄 채 남아 있었다. 주춧돌이 없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새초 같은 것을 지붕으로 덮었던 것이라고 인정된다. 적어도 주거지 바닥은 진흙을 깔고 다진 것이었다. 5개 주거지 가운데 2개의 주거지에서는 구들이 드러났다. 구들은 기역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외골 구들이었다. 돌을 2줄로 병행되게 줄지어 세워서 구들 고래를 만들었다. 구들장들은 깨지고 흩어졌다. 더러는 고래 속에도 굴러떨어져 박혀 있었다. 이 시기에 철기 및 그 파편과 토기 파편들이 구들 고래 안에서 발견됐다. 세중리 유적의 주거지에서 구들은 이 지역의 특수한 온방장치의 초기 건축물의 예로서 간주해야 한다. 세중리 유적지의 지상 주거는 더 이전 시기의 것처럼 보이거나 사각형이다. 이들은 그 규모가 보통 30제곱미터거나 몇 개는 더 적은 10제곱미터 이하로 크지 않은 주거다. 세중리 유적 철기 시대층에서 나온 유물은 다음과 같다. 철기, 호미, 괭이, 낫, 도끼, 끌, 손칼, 활촉뿌리, 비수 및 쇠조각. 청동기,
활초, 검, 코, 검자루, 대가리. 돈, 명도전, 포전. 질그릇, 회상 녹근 무늬그릇, 바탕흙에 활석가루를 섞은 황백색의 새끼줄 무늬그릇, 바탕흙에 모래를 섞고 돌림판을 쓰지 않고 만든 그릇 칠했거리, 유리 귀구슬, 육모구슬, 돌 및 흙으로 만든 유물, 흙구물추, 흙가락바퀴, 돌거푸집, 검자루 맞추개 돌. 30호 주거지에서는 견고한 판이 있는데 마루의 남동쪽 구석에는 50개씩 묶여있는 2,000여 매의 명도전이 있었다. 평안북도 박천군의 당산리 유적에서도 여러 시대, 즉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층이 몇 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이 유적의 문화층이 언덕에 있으며 표토가 대단히 얇고 이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철기 시대의 층에서는 단지 불에 탄 잔존물밖에 발굴해낼 수 없었는데 이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주거내의 유적에서 나온 철기 시대 유물은 다음과 같다. 철기, 도끼, 자귀, 손칼, 질그릇, 회색 녹근 무늬그릇, 무늬 없는 회색 그릇, 기와, 붉은색 및 회색 기와 조각, 고사이 무늬 막새, 돌로 만든 유물, 숫돌, 거푸집. 연화보 유적에서는 독특한 문화 유적의 총체가 발굴되는데 이 유적은 용영성의 무순에 있다. 그곳의 문화층을 발굴할 때 어떤 건축물의 석판의 잔존물, 2개의 아궁이, 재가 있는 구덩 등이 나타났다. 첫 번째 아궁이는 1호 주거지 남동쪽 구석에 0.7m의 깊이에서 발굴됐다. 이것은 직경 52cm의 크지 않은 둥근 것이었다. 그 윗부분은 넘어져 있었으며 몸통은 파괴됐고 두께 20cm의 아궁이 부분만 온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열로 인해 붉은색이 돼 있었다. 아궁이 뒷부분에는 동북쪽을 향하고 있는 높이 30cm, 너비 12cm, 길이 18cm의 파이프 모양의 굴뚝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아궁이 내부엔 회와 나무 조각의 층이 있었으며 아궁이의 옆에는 가늘고 다듬어지지 않은 토기의 파편이 있었다. 두 번째 아궁이는 2호 주거지 중앙에서 50cm 떨어진 첫 번째 아궁이로부터는 남서쪽으로 4.3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것은 첫 번째 것과 똑같은 형태로 보존되고 있었다. 아궁이 내부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토기의 파편과 더불어 회의 층이 있었다. 재가 있는 구덩은 후방 지역에서 서쪽으로 11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것은 위도 방향으로 12.3m 떨어져 있었으며 그것의 최장 길이는 1m, 깊이는 58cm였다. 돌 담장 기초는 단지 길이 1m, 너비 25cm의 면적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절단면이 타원형으로 자갈과 막돌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 위에는 불에 구운 진흙덩이가 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난방장치의 진흙 도료의 나머지가 남아있던 것인 듯하다. 발표된 보고에서는 건축물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그것의 외부 형태를 정확히 그리기는 어려우나 여기서 항해 잔존물, 즉 주거의 잔존물이 발견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연화보 유적에서 나온 유물은 다음과 같다. 철기, 호미, 괭이, 낫, 반달칼, 도끼,
자귀, 끌, 손칼, 송곳낚시, 활촉부리, 청동기, 활촉, 검코, 칼, 닭금돌, 흙방울, 흙장난감. 비록 북한의 학자들이 이 유적을 고조선의 것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2020 연화보에서 나오는 유물의 총체는 뚜렷한 특징, 특히 토기의 독특함에 의해 구별된다. 이 유적에서는 10,000개 이상의 파편이 발굴됐는데 이로 인해 그 대부분을 복원시킬 수 있었다. 무문 토기는 복원된 용기의 대략 반이었다. 사실상 그 태토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골석이 약간, 그리고 어떤 경우엔 운모가 감촉되기도 한다. 토기 색깔은 적색이 지배적으로 많으나 회색과 갈색 용기 또한 대단히 많다. 굽는 온도가 대단히 높아 용기의 파편은 단단했다. 복원된 다른 반쪽의 토기들은 곱다란 진흙으로 만든 작은 용기들이다. 그 색깔은 대단히 다양하나 색 용기가 지배적이며 적색도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갈색 용기는 제일 적게 나타난다. 모든 토기는 손으로 소성하여 만든 것이다. 용기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그려낼 수 있었다. 크지 않은 크기의 그릇들은 그 구연부가 외반돼 있어 그 끝쪽 편은 밑으로 비스듬히 내려가 있었으며 그 토기의 벽은 뾰족한 밑바닥 쪽으로 직선으로 경쾌하게 굽어 있었고 그 상반은 평행한 띠홈이 파여 있었다. 이러한 형의 어떤 용기의 높이는 31.5cm, 구부의 직경은 32cm였다. 4개의 호의 구연부와 경부에 해당하는 파편들은 비교적 그 크기가 컸다. 그 표면은 적색과 회색을 띠고 있었으며 그 가루에서는 골석이 많이 섞여 있음을 감촉할 수 있다. 바깥쪽으로 늘어진 아래쪽 가장자리엔 폐형문과 조그만 홈이 새겨져 있었다. 가장 커다란 구부의 직경은 34.6, 가장 작은 것은 31.2cm였다. 병 모양의 용기는 2가지 형태다. 첫 번째 형태는 경부가 넓고 그릇의 벽 부분이 거의 일직선이며 바닥이 둥근 용기다. 그 높이는 25cm, 직경은 45cm다. 그릇 벽의 아래쪽에는 가는 띠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2번째 형태의 병은 동체와 구부의 파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구부는 넓고 위와 바깥쪽으로 늘어져 있다. 동체의 파편은 배가 튀어나온 용기의 파편으로 보이며 이들에는 때로 띠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단지 경우는 밑바닥이 평평한 크지 않은 용기로 곧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늘어진 구부가 있고 바닥이 평평하며 주둥이는 직경이 10에서 32cm가 있다. 몇몇 용기에는 짧다란 목이 있는 것도 있다. 이 형태의 용기 중 하나의 용기도 복원하지 못하는 한 그 완전한 형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이 용기의 몇 개의 파편에는 띠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보시기와 흡사한 병들은 그 벽이 거의 직선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용기의 파편은 회색이었으며 모래가 섞여 있었다. 복원된 하나의 잔은 그 높이가 7cm, 직경 12.8cm, 밑바닥의 직경은 6cm였다. 단지는 완전 복원시킬 수는 없었으나 이들에게는 직선 또는 바깥쪽으로 늘어진 주둥이가 있는
곧은 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거친 가루로 만들어진 파편에는 모래가 섞여 있었다. 술자는 그 높이가 다리의 길이 혹은 그 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도두의 높이는 16.2cm, 잔의 직경은 14.8cm, 다리의 직경은 9.2cm였다. 또 하나의 도두의 높이는 14.4cm, 목의 직경 19.4cm, 다리의 직경은 10.4cm였다. 이 밖에도 이 유적에서는 여러 형태를 취한 60개의 토기 손잡이가 발굴됐는데 이들의 색깔은 회색, 적색, 갈색이었다. 그 모양은 고리, 심형, 호형, 삼각형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바닥이 둥그스름하며 구연부가 바깥쪽으로 늘어져 있고 그 벽이 거의 직선이며 띠홈에 무늬가 새겨져 있는 단지와 그리고 짧은 목이 있으며 구연부가 곧거나 바깥쪽으로 늘어져 나와 있는 단지를 고려해 볼 때 연화보 유적의 토기는 보통 후기 조선의 토기와 구별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연화보에서 나오는 철제 물품의 총체는 80개 품목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농경 도구다. 추산진호는 세 가지 형태로 이것을 분류했다. 첫째, 네모난 구멍이 있으며 그 바깥쪽 가장자리에 두 개의 파문이 있는 직각형 용구. 이 용구의 바깥 모양은 고조선의 동부와 비슷하다. 그 길이는 17cm, 날의 너비는 6.9cm, 두께는 3cm다. 둘째, 또한 직각형이며 더욱 길이가 긴 형태의 용구가 있다. 배면 가장자리엔 회전축이 없으며 옆쪽의 선은 다소 안쪽으로 휘어 있다. 이 유물의 길이는 17cm, 등 부분의 너비 6.9cm, 두께는 3cm다. 셋째, 배면에 갈라진 홈이 사다리 꼴인 직각형인 용구가 있다. 이들의 길이는 10.7cm, 배면의 너비는 6.9cm, 날의 너비는 5.5cm, 두께는 3cm다. 이 밖에도 연화보 유적에서는 도끼와 비슷한 몇 개의 용구가 발견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비교적 가는 날이 있는데 배면보다는 몇 배가 넓다. 이 세 가지 형태의 물품이 유물의 첫 번째 군을 이룬다.